쇼그렌 증후군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가면역 질환의 개념과 쇼그렌 증후군. 면역력이란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능력으로, 인체의 면역 능력은 림프구를 포함한 다양한 백혈구와 비림프구에 의해 생산되는 항체 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란 신체를 방어하는 면역체계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이나 조직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류마티스 인자 등 자가항체에 의해 관절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스웨덴 안과의사 헨릭 쇼그렌이 발견한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림프구나 자가항체인 항로항체 등이 침샘이나 눈물샘 등의 조직을 공격하여 분비샘 기능을 떨어뜨려 눈물 분비나 침 분비가 감소합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10배 이상 흔히 발생하고 주로 40에서 50대에 진단받는 경우가 많으며 소아에서는 드뭅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 분비샘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은 눈물샘의 기능 저하로 인한 안구 건조증과 침샘의 기능 저하로 인한 구강 건조증입니다. 눈물 분비가 장기간 감소하면 각막 상처로 인한 각막 궤양이 발생할 수 있고, 침 분비가 장기간 감소하면 입안 점막이 쉽게 손상되고 충치가 증가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침샘에 자가면역 염증이 발생하여 침샘이 반복적으로 붓는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만성 염증으로 침 분비관이 손상되고 끈적한 침 때문에 침 분비관이 막히면서 기미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비샘 이상은 기관지나 외생식기 점막의 분비샘, 피부의 땀샘 등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른 기침, 여성의 성교통, 피부 건조증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그렌 증후군 환자 중 일부는 눈 결막 감각이 감소되어 건조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구 건조증과 구강 건조증은 약물 복용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 증상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감별해야 합니다. 분비샘 이외의 증상. 외분비샘 이외의 장기 침범으로 심한 피로감이나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피부 발진이나 작은 혈관염, 관절염, 근육염, 간질 폐 질환, 중추신경 침범, 말초신경병증, 신결석, 사구체 신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장기 침범은 쇼그렌 증후군과 다른 자가면역 질환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쇼그렌 증후군의 경과 중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나타나거나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받던 중에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는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입니다. 하지만 림프종은 모든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병 위험 인자를 갖는 2에서 5% 정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경과. 처음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받으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신체의 사소한 변화에 대해서도 쇼그렌 증후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역학 연구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는 있지만 림프종이 합병되지 않는다면 일반인과 쇼그렌 환자의 수명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질병 활성도에 대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75%는 분비샘 이외에 장기 침범은 없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찰 연구에서도 쇼그렌 증후군은 급격히 악화되기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서 혈액 검사는 6에서 12개월 정도 간격으로 검사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치료. 쇼그렌 증후군은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모든 쇼그렌 증후군 환자가 만족할 만한 적절한 치료 방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쇼그렌 증후군의 치료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안과 평가에 따라 국소 치료제를 이용합니다. 침 분비 감소로 인한 충치 및 치주염 예방을 위해 정기적 치과 검진과 불소 도포, 헥사메딘 가글 등을 시행합니다.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는 인공침이나 무가당 껌 등을 이용하여 침 분비를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타액 분비 여력이 남은 경우에는 필로카핀 등 분비샘을 자극하는 약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분비샘 이외 내부장기 침범에 대해서는 중증도에 따라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스테로이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류마티스 약제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밑샘이 급성으로 붓고 통증이 있다면 먼저 세균 감염을 의심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귀밑샘이 반복적으로 붓는 경우에는 침샘을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자체에 의한 귀밑샘 종창은 소염 진통제 혹은 일시적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를 권고합니다. 다행히 귀밑샘의 반복적 염증은 쇼그렌 증후군 경과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속적으로 부어 있으면 반드시 림프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쇼그렌 증후군 환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불면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환자의 건조 증상이나 피로감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정신적 이완, 충분한 휴식, 운동, 수면의 질 관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